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장난스럽긴 하죠?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훈이고요. 오늘 파이콘 코리아 2024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이라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혹시 제가 발표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한 10년 정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경력과 기술들을 간단히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파이콘에 참여한 사람 치고 파이썬에 대한 이력이 없죠. 네, 저는 자바 개발자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번 발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 익숙한 개발자인 제가 장고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처음 적응하면서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도구들은 자바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저실의 상황에 저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고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자바 개발자가 장고로 개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부분인데요. 개발을 A to Z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저에게 뭔가 새롭게 느꼈던 와닿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의 후기를 전달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바 개발자가 어떠나 장고를 개발하게 됐냐? 네, 생업이죠. 이직을 했었던 회사가 파이썬이랑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입사 후 이제 팀 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크를 장고로 전환하는 의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의견에 다들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됐고, 왜냐하면 이전 시스템은 비즈니스 로직에 SQL 쿼리 전체가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구조였고, 심지어 이 와중에도 특정 ORM을 섞어 쓰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이나 수정 작업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의 필요성이 이제 두드러졌고, 이제 장고를 선택한 이유는 웹 개발에서 쓰이는 많은 기능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는 팀의 러닝 커브를 줄이기 위해서 장고 튜토리얼 가이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도 장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여건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볍게 이제 질문, 답변 기능, 그리고 이 둘을 추천하는 기능이랑 기본적인 회원 가입과 이제 로그인 관련 기능들을 최소 요건으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개발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프로젝트 셋업을 어떻게 했냐. 장고를 써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써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장고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공식 문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페이지를 참고해서 프로젝트 초기 셋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공식 문서의 내용이 정말 초보자를 위한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덕분에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내에 이제 장고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 뼈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가입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대신에 장고 어드민 기능을 활용하기를 결정하고, 이 강력한 어드민 패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앱을 추가를 하고 세팅스.py 파일에 사용자 모델을 추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고, 또 어드민 패널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저 어드민 모델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토큰 러스를 그대로 활용해서 기본 인증 방식을 구현하고, 이 방법은 의외로 쉽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보안도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고 쪽 프로젝트의 기본 셋업을 완료했는데요. 그렇다면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단계별로 보시면 좀 비슷합니다. 네, start.spring.io라는 사이트에서 기본 뼈대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총괄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본 토큰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스프링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라이브러리 부터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인증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보안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스프링 생태계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큐리티 컨피그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보안 설정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와 패스워드 인풋을 초기화했습니다. 낯선 분들 계시고 익숙한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목적은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설정하고 패스워드 인풋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순환창조 우려가 발생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어서리가 나왔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프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순환창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시큐리티 컨피그 내에 메서드들이 이제 특정 개체를 서로 동시에 참조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이미지죠. 넘어갈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코드 클래스가 제가 말씀드린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크게 이미지를 듣긴 했는데, 문제가 보실 부분은 필터 체인 메서드와 그 아래쪽에 있는 컨피그 글로벌 메서드니까, 보시는 둘 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 관련된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지금 이렇게 장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순환참조 오류라는 거는 거의 동시에 또는 완벽하게 동시에 서로 다른 메서드가 서로 동일한 객체를 창조하려고 하거나 초기화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부딪혔고, 네, 그래서 해결을 한 방법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한쪽을 지연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 생태계에서는 IDE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롬북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 레이지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컨피그 글로벌 쪽에 이제 작성을 해주면 필터 체인 쪽에서 먼저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관련된 패스워드 인풋들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 글로벌에서 유저 디테일 관련 서비스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순환창조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프로젝트 전체가 롬북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종속될 수 있는 단점도 함께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에 나는 종속되는 게 싫다, 우리 팀은 이런 라이브러리의 종속성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글로벌 메서드를 제거를 하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직접 상습하는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고와 스프링 쪽 둘 다 프로젝트 셋업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으로 이제 토큰 발급 API 버전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장고 쪽을 살펴보시면 저는 API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API 앱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앱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관심사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유지 보수성과 가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제 초기에 유저를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 폴더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모든 로직을 집중시켜서 유저에 관련된 관리는 요 안에서만 진행이 되도록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시리얼라이저라는 폴더를 추가를 하고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의 시리얼라이저를 활용해서 데이터 직렬화 및 역직렬화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용했고요. 상세 API 구현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펑션 베이스 뷰를 활용해서 옵테인 토큰 뷰라는 토큰 발급 API를 작성했습니다. 이 뷰는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토큰을 발급하는 기능과 로그아웃에 성공하면 토큰을 제거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펑션 베이스드 뷰를 활용을 하고 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큰 발급 API 장고 쪽 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같이 보시고 스프링 부트 쪽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코드가 시리얼라이저 부분입니다. 직렬하고 역직렬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DRM표에서 말씀드린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시리얼라이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저를 작성했고 간단하게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서 밸리데이션 부분을 이제 주요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뷰 부분인데요. API 상세 구현할 때 만약에 메소드가 포스트로 들어와서 이제 유저 정보를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시전하는 유저 정보라면은 토큰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렉트 메소드로 들어왔을 때 유저를 체크하고 이 유저가 시전하면은 이제 토큰을 이제 삭제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권한 관련된 부분인데요. 포스트로 들어오면 디렉트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권한 인증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판단하는 로직 부분입니다. 코드를 너무 빨리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네. 다 보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토큰 발급 API를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는 장고처럼 관리자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 선택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저 가입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 구현한 뒤 토큰 발급 API를 작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패턴인 이제 스프링 MVC 패턴으로 된 구조를 잡았고요. 이 얘기는 이제 특수 계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컨트롤러, 서비스 단, 레포지터리 단, GTO 단, 엔티티 단, 이렇게 계층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이제 이렇게 계층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이제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각 계층별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많다 보니까 작성하고 나서 서로 비교해보면 장고 쪽에 훨씬 강렬하고 이제 스프링 부트 쪽은 뭔가 굉장히 장하고 코드가 많아지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주는데요. 특히나 스프링 부트에서는 컨트롤러와 서비스 계층한 테스트 코드는 거의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 계층에서도 뭔가 테스트가 필요한 로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어서 추가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아랫부분이 코드의 양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둔 양인데요. 참고로 사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분리된 구조 덕분에 유연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의 양이 많아지고 뭔가 관리에
있어서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작성된 주요 코드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글자가 작을 수 있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토큰과 델트 토큰이 있습니다. 로그인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토큰을 발급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반대로 로그아웃이 들어오면 그 토큰을 찾아서 지우는 코드입니다. 네, 다음으로 엔드포인트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컨트롤러 배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토큰의 정상 유무를 판단을 하고 응답값을 달리해서 응답 코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계층이죠. DTO 계층이나 NTP 계층, 펄치스토리 계층에는 꽤나 많은 클래스들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작성된 일부 목록만 공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개발의 이제 마지막 파트죠. URL 접근 권한 관리, URL과 접근 권한 제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선 장고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고 쪽을 관리할 때는 urs.py 파일에 URL들을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눈에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UR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구조는 스프링만 사용하던 저에게는 꽤나 직관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URL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외부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파일 하나만 열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관리 측면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API의 접근 권한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제 뷰단에서 API별로 구현 단계에서 직접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URS 제가 놓쳤는데 urs.py 파일에 이렇게 URL을 몰아놓고 관련된 뷰를 같이 이어져 주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 쪽인데요. 여기 보면 퍼미션 클래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인증된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이도 온전한 사용자잖아요. 이게 이제 인증된 사용자는 데이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도 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읽기만 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RL 파일을 보고 전체 URL 구성을 파악한 뒤 각 API들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어떤 시리얼라이즈 클래스가 연결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응답값을 구성하고 필터링을 하는지를 이 뷰단만 보면은 바로 화면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소스에 대한 일괄적인 접근 제어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스프링부트에서는 URL에 대한 패턴이나 일괄적으로 이제 접근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고 쪽에서는 딱히 그런 방법이 보이진 않아서 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요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제 스프링부트에서는 URL 관리와 접근 권한 제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고 쪽에서는 urs.py 파일만 보면 이제 한눈에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스프링부트에서는 그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코드 중에 엔드포인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컨트롤러마다 각 URL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젝트가 어떤 URL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려면 결국 스웨거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하거나 IDE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고를 접하기 전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고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다음으로는 API별로
접근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장고 쪽과 좀 비슷합니다. API마다 개별로 세밀하게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는 이제 일괄 접근 제어였잖아요. 이 부분은 security 설정에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 군데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데, security에서 적용한 일괄적으로 적용한 제어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개별 API에서 설정된 권한이 적용됩니다. 잠깐 관련된 코드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security 관련된 설정인데요. 주목하실 부분은 그 request meth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끝단에 permit word이라고 지정된 것들을 따로 이제 작성을 해뒀어요. 뭐 토큰 발급이나 이제 퀘스천스 목록이나 이제 퀘스천스 이제 상세 보기 이런 것들은 메소드에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권한 없이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해두고, 이제 거기 아랫단에 보면은 이제 any request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 명시한 이 URL들 말고는 모두 접근할 때 인증된 사용자만이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도 URL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코드는 인드포인트 하나입니다. 인드포인트 하나에도 마찬가지로 접근 권한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주목하실 부분은 프리어서라이즈라는 부분입니다. 해즈 롤 어둠이라는 수법을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삭제하는 API에 접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자라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 API를 정상적으로 호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API의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요구사항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만 가능하면 자유자재로 뭔가 조립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면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엔드포인트에서 분명히 권한을 제어를 줬는데 시큐리티에서는 다른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준 권한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파트를 마무리를 짓고 서머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좀 제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프레임워크의 철학과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장고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배터리 포함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추상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설명서를 잘 읽고 이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API들을 잘 활용하면은 많은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서도 초기에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요구사항에 세밀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는 러닝 커브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스프링부터는 처음부터 엄청 두꺼운 설명서를 주고 다 읽어보고 너가 숙지를 해야 내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면 엄청난 유연성과 호통성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만큼 리턴 결과를 내기까지가 굉장히 높은 러닝 커브에 부딪힐 수 있다는 단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셋업에서도 그 두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의 이제 큰 차이점은, 장고는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고 간단하고 이런 거에 중점을 맞췄다면, 스프링부트는 세밀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확장성을 이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API 구현과 이제 테스트 부분인데요. 장고에서는 비교적 프로젝트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린 코드처럼 시리얼라이저와 뷰만으로도 API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스프링 부트 쪽을 보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계층부터 MVC 패턴을 따르게 되면 계층부터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거든요. 뭐 DTO, NTT, 레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다 보니까 계층과 계층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또 다른 클래스가 생성되고 여기에 또 뭔가 로직이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테스트 코드도 또 생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장고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스프링부터는 일단 뭔가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테스트 코드조차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 후기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든 간에 지금 프로젝트의 일부 사항과 그리고 팀의 경험이나 회사의 상황, 회사의 경험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스프링부트 개발자인 제가 장고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보는 게 새로운 시야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크게 공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발표를 자료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꼭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질문 시간을 가능할까요? 질문 시간. 네, 질문 시간 안 된다고 해서 그분 이제 스페셜 땡스만 잠깐 언급해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경험님이라고 저에게 장고를 알려주시고 장고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눈앞에서 직접 펼쳐 보여주신 분이고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 Q&A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